네, 다음 장 주도할 종목을 맛있게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균의 주도락. 주도락. 네, MBN골드 강현균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도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매니저님의 공략주 리뷰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네.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할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어제 소개해주신 넥슨게임즈, 예. 바로 지금 소폭의 수익은 보여주고 있는데, 자, 넥슨게임즈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넥슨게임즈 오늘 뭐 올라간 건 아니죠. 뭐 시가 대비 살짝 올랐다가 종가까지 네. 확인해 본 결과 조금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그러한 게임의 출시의 기대감에 좀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그 부분을 다 반납했다. 근데 그 게임이 공개됐는데 뭐 실패작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고 매출이 그거보다 조금 못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매출은 계속 플러스 알파로 찍히고 있고 그런 부분에 됐을 때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반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점에서 지지되고 있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박스권에서 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11월 달에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 개최가 됩니다. 그때 아마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디센던트가 아마 수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상 가능성이 되게 높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에 넥슨게임즈의 효자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던전 앤 파이터 기반 액션 RPG 게임인 카잔이 베타 서비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안에 한 번 정도의 무빙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종목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그런 밸류 가치를 봤을 때 적어도 17,900원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슨게임즈 강력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금요일에 게임 베타 서비스 공개가 있고 11월에도 게임 관련 일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리뷰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롯데 정밀화학인데 네.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앞으로는 좀 어떻게 2차 목표가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권해드렸을 때, 원래는 이제 뭐 미국에서 IRA라든지 아니면 뭐 OLED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많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갖고 있는 무기,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그런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 국내에서 중국의 원자재가 아닌 국산 원자재를 생산하는 롯데 정밀화학이 아마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좀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1위 미국 칼라콘 의약용 셀룰로스를 10년 정도 독점 공급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살짝 밀려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뭐랄까 그러한 호재성, 이슈성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10년 동안 공급한다는 거 10년 동안 롯데 정밀화학의 재료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찍힐 거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계속 미국에서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내세운 이후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좀 만약에 예상해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인 56,300원을 제가 정해드리는데 여기까지 박스권, 그러니까 1차적인 저항의 박스권 하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56,300원까지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현재도 계속 기간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순매수한 이후에 매도 물량 나오지 않았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목표가까지 강력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정밀화학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지금 2차 목표가 56,300원 선까지 함께 들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올릭스입니다. 오늘 장중에도 뭐 급등세를 보여줬고 사실 3차 목표가 바로 코앞까지 가는 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터치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미처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고 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이거보다 지금 올라온 수익률보다 2배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RNA에 정말 충실한 기업이면서 그리고 로보노디스크만의 갖고 있는 기술력
기술력을 동사 역시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경쟁사는 로보노디스크입니다. 그럼 로보노디스크 하면 위고비라고 잘 알려진 그런 회사인데, 지금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이제 출시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올릭스가 그러한 부분을 이제 국산화 제품으로 해서 그 위고비와 같은 물질의 제품을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달성을 거의 했던 상황입니다. 제가 21,980원을 목표가 들었는데 21,000 이게 50원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21,950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3차 목표가까지 달성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차 목표가는 23,650원으로 여기서 한 10% 정도 업사이드해서 한 40% 매수가 대비 40%의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한 템포 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쯤에서 아마 절반 정도로 차익 실현할 거니까 23,650원까지 지금도 기간이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으니까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큰 수익 걷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려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올릭스입니다. 3차 목표가까지도 터치를 하고 있고 4차 목표가까지도 저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장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이슈와 일정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장의 재료가 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나사의 이 목성 위성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한다. 이 일정이 지금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일정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일정이 계속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시장이 많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자동차 업종, 바이오 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약간 순환만 시켰는데 그중에서 올해 초에 좀 핫했던 우주항공 쪽은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목성위성 유로파가 거의 지구하고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탐사하는 이제 위성을 보내면서 거기에 진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물이 있고 공기가 있는지를 좀 탐사하는 그러한 이제 위성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들, 이벤트들이 계속 일정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거를 좀 이제는 약간 소외됐던 우주항공 쪽을 주목해보자라는 뜻에서 다음 장 재료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재료로 이 나사의 목성 위성 탐사선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일정 체크해 볼게요. 2024 배터리 코리아 개최. 이 내용으로도 배터리주도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서 배터리 그런 이제 뭐 컨벤션 같은 거 개최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또 2024 배터리 개최가 있는 만큼 배터리에 대한 일정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할 때 아마 배터리나 ESS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다음 주로 넘어가면 10월 16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까지 해서 배터리에 대한 일정은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수급이 오늘도 좀 들어왔다가 좀 나가는 부분이 좀 있지만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내일장 재료로 가져봤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서울시 2024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개최된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다음 장 주재료가 될 일정은 어떤 내용일지 저희가 함께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네, 다음 장 주재료는 우주항공으로 역시 꼽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 섹터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사에 대한 그 일정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정이 잡힐 것인데 지금 우주항공 종목들 보게 되면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수급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주재료로 설정해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주재료를 가지고 어떤 특선 메뉴를 만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 특선 메뉴는 이제 중장기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특선 메뉴도 역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되게 크게 올라갈 종목이라 생각하고 우주항공이라고 했을 때 우주항공이라고 생각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안테나죠. 위성 안테나.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그 위성 안테나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선박용 통신 장비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수입품, 그러니까 해외에
제품으로 이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고 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수주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더 찍힐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 인텔리안텍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종목들을 이제 각 증권사에서 그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10배거,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갈 종목을 선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만큼 유망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반납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더 많이 빠지진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46,000원 정도로 잡아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그냥 다음 거래일에 바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 하셔도 되고요. 우선 목표가는 일자 목표가는 10% 업사이드 된 6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의 연말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잘 모아서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 62,000원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관련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살펴봤습니다. 1차 목표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특선 메뉴에 앞서서 또 저희가 다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별미 메뉴도 함께 만나보도록 네. 할 텐데요. 별미 메뉴는 좀 더 짧은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별미 메뉴는요. 덕산 테코피아를 별미로 꼽아주셨어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핫한?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OLED 쪽에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신사업을 하고 2차 전지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시장에서 세계의 축으로 시장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두 가지 섹터를 다 포함해서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컨벤션, 배터리 데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일정이 있는 만큼 네. 최근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론 바이오 종목 쪽에 그런 수급이 좀 들어왔다가 이제 그 시장이 좀 약한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기대감은 되게 높이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산 OLED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가 OLED 패널을 만듦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매출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하반기 쪽에 소재의 그런 매출이 좀 약간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아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약간은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비주뿐만 아니라 소재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가 2차 전지 부분인데 전해질과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산 캐파를 늘렸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작년에 공장을 새로 지었고 국내 공장에서도 더 설비를 더 크게 키우면서 4배 정도 증설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만큼 지금보다는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매출이 더 잘 찍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다고 한다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최근에 보였던 고가를 넘어서서 끝났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종목을 선별해 드릴 때 돌파 매매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거래를 매수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약간 러프하게 드리겠습니다. 241선 터치 전까지는 손절하지 마시고 잘 모아 가시겠고요. 1차 목표가는 10% 업사이드인 51,500원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별미 메뉴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매니저님과 저희 특선 메뉴, 별미 메뉴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매니저님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저희가 더 듣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 제가 오늘 너튜브에서 저녁 8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는 과연 올라갈지, 시장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과 오늘 못다한 얘기, 더 디테일한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릴 테니까 저녁 8시 너튜브 공개방송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 너튜브에서 강형규 매니저와 함께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상전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그리고 다음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은 하루가 저희 시장이 쉬어가고요. 이 휴일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충전하시고 또 목요일장 힘내서 성공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목요일 오후 4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